네, 안녕하세요. 라우렐 아트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방음 관련된 강의 중에 저역대의 방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디커플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엄청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 저기 멀리서도 고음은 안 들리는데 베이스가 쿵쾅거리는 소리는 들린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소리는 결국 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파는 곧 진동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파는 진동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고요. 진동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긴 파장을 가지기 때문에 더 소멸이 잘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음 방음은 아주 쉽고 저음 방음은 아주 어렵습니다.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어려워집니다. 막혀있는 방 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음을 기반으로 방음 설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고음을 기반으로 방음 설계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미련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저음 방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첫 번째가 흡음, 그리고 두 번째가 차음, 세 번째가 디커플링입니다. 흡음 같은 경우엔 말 그대로 소리를 흡수하는 거, 일반적으로 흡음재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혹은 에어스페이스, 공기층.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음. 요거는 말 그대로 벽체 자체가 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고보드 혹은 콘크리트 벽 혹은 ALC 블럭이 요 차음의 역할을 하고요. 디커플링, 요 분리의 역할은 이 흡음하고 차음된 벽체가 서로 맞닿아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방음공사 시에 디커플링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과 2번의 구조체가 있다는 전제하에 1번과 2번을 완벽하게 분리함으로써 고체음 전달을 예방하는 효과, 특히나 이거는 음향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번의 앞선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 수 없는 공명, 공진음을 예방하는 거죠. 이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를 보면요, 자, 이 소리라는 게 매질을 타고 이동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매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기도 있고요, 벽체도 있고요, 바닥도 있고요, 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벽체에 전달이 돼서 벽체가 진동을 할 때 그 옆벽과 벽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옆벽으로 소리가 같이 진동이 이동하면서 또 다른 공진 주파수를 만들어내겠죠. 디커플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한쪽 면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특정 포인트에서 공진 현상으로 되돌아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구조체와 구조체, 모든 기둥과 기둥, 석고보드와 석고보드가 만나는 면, 그리고 구조체와 벽면, 각 기둥, 천장, 바닥까지 모두 서로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오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디커플링을 어떻게 시공해야 되는지 제가 사진을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목상으로 지금 이게 2X로 만들어진 기둥인데요. 이 기둥이 바닥에 그대로 붙어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지금 보죠. 건물의 메인 골격 기둥에도 마찬가지로 목상이 붙어 있는 게 발견이 되십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벽체가 디커플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왜냐? 벽체와 지금 나무상과 바닥이 떨어져 있지가 않죠. 중간에 최소한의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레질리언트 클립이나 혹은 하다못해 방진 고무나 혹은 단순한 스펀지라도 아래에 구조가 됐다면 훨씬 더 진동이 덜 전달되는 효과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벽체도 벽면에 직접 상을 붙이는 형태로 시공하는 게 아니고 벽면에서 띄워서 최소한의 공간을 두고 띄움 시공을 한 뒤에 벽면 일부에만 보강을 한다거나 다른 구조를 만들어서 구조를 보강하는 형태로 돼야지, 방음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벽면에 직접 시공을 하면은 디커플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필요하지 않은 공진 현상이 발생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공 칸막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별게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시공을 할 때 벽체 아래에 방진 고무 혹은 방음 스펀지 혹은 마블 스펀지 같은 거 한 장만 깔아줘도 이 벽체의 진동 자체가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공정은 금액이 많이 드는 공정도 아니고요. 간단한 시공으로 대단히 높은 디커플링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벽체와 벽체가 맞닿으면 안 된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석고보드를 시공을 했는데 석고보드하고 석고보드가 맞닿아 있거든요. 왼쪽 벽체와 오른쪽 벽체가 맞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디커플링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면이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 4면 모든 면이 각각 독립적인 벽체로 서 있어야 되고요. 틈새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최소한의 틈새를 남겨놓고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코킹을 한다거나 혹은 특정한 기밀을 시키는 자재를 이용해서 막아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다고 기밀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간이 최대한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완벽하게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개념이 디커플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사진도 보면은 스터드가 벽체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벽체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위에도 벽체에 붙일 때 방진 고무를 이용해서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거의 1cm 미만으로 미세하게 모든 간격이 다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고보드와 벽체가 붙는 면도 석고보드가 벽체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떨어져 있는 공간에 코킹 처리를 별도로 해서 밀폐를 시킨 다음에 실제로 벽체와는 붙지 않게 시공을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디커플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차음의 역할을 하는 벽체나 혹은 천장이나 바닥을 얼마나 서로 실제로 붙어 있지 않게 하느냐, 실제로 진동이 전달되지 않게 설계하느냐가 디커플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방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디커플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막연하게 벽을 두껍게 하고 많은 자재를 쓰고 기둥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방음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주파수 음역대는 꼭 디커플링 작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벽체와 벽체를 분리시켜야지만 방음의 수준이 올라간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